회장님, 요새 지금 이게 언론이 많이 온 게 다 기무사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건데요. 지금 개혁 TF에서 여러 가지 뭐 부대를 축소한다거나 뭐 일정 인원 축소하는 등의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해체 수준이나 폐지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적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TF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지만 국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를 보위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40조 원에 육박한 예산을 들여서 군대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국방에 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국방에 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무사라는 조직이 보안, 방첩, 정보 수집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이 정권에 따라서 정치 개입을 하고 민간 사찰을 하고 또 지나친 특권 의식을 갖고 이 부대 내에서 오히려 이 국방력을 제고하는 게 아니라 지휘관들이 사기를 저해하는 이러한 그 역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강해서 이게 우리 국군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설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차 회의까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의하는 줄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쭉 토의를 해서 기초 토론을 거의 마쳤어요. 그런데 6월 말 7월 초에 이제 이 문건 파동이 나면서 다시 우리 국민들 속에 과거에 이 5.16 때 한번 군인들이 헌법을 파괴했고 12.12 전두환 장군이 또 한 번 헌법을 유린했고 급기야는 이제 5.18 광주에서 양민학살까지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태를 우리 국민들이 겪고 머리에 그게 남아있는데 그것을 극복해내야 될 숙제를 우리 군이 안고 있는데 다시 이런 문건 파동이 나옴으로써 우리 국민들 마음에 이건 안 되는 집단이구나. 이렇게 더욱 이 분노가 치솟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개혁을 위한 이 논의를 쭉 해왔는데 물론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은 앞으로도 어느 정보기구가 됐건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이 불신을 해서 개혁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온다면 이 개혁을 해야 되느냐 해체를 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느냐 이러한 심각한 수준까지 지금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이 만나면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정리를 해보고 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지금까지 논의됐던 개혁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도 좀 평가를 하고 또 지금 기무사가 이대로 존립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여기까지 오늘 논의를 하려고 그래요. 구체적인 뭐 가이드라인 같은 걸 정하신 게 있나요? 뭐 어떤 기구로 이름을 일단 저희는 국방부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의 숙제를 우리가 받아서 수행을 했어요. 정치개입 차단, 민간사찰 금지, 또 특권의식 불식 이런 걸 중심으로 논의를 해오다가 이런 사태가 터져서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초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은 앞으로 국방부에 전해서 그대로 이제 국방정보기관의 발전에 기여를 하겠으나 만약 오늘 회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이 기관은 더 이상 존치가 어렵겠다. 이러한 논의가 된다면 새로운 방향의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되는 그런 심각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방향 논의라고 하시면 그 외청을 둔다거나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새로운 논의는 지금까지는 대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지금 국군 기무사는 도저히 기능 발휘가 불가능하니 새로운 지금 국방부 안에 새로운 국군 정보기구를 새로 준비해 나가는 것. 그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것은 지금 대통령령이나 국군 기무사 규칙에 따라서 개혁을 하면 돼요. 또 다른 부분은 항상 국방부 안에 이게 있다 보니까 이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태동이 되면 항상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악용하려 하고 이런 걸 악용하면서 대통령이라는 분들이 뒤에서 사익이나 취하는 그래서 정권 교체가 아예 없는 세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기무사 같은 기구를 악용이나 하는 이러한 사태가 자꾸 벌어진다고 하면 국방부 안에 있는 조직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나 독일처럼 선진국에 보면 독립적인 정보기관들이 활동을 해요. 그리고 군 정보기구를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국가를 유지하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으면 보훈처나 방사청이 독립적으로 유지되듯이 가칭 국군 정보처라거나 정보청이라거나 이렇게 독립을 해서 이 인원수도 지금 4,500여 명이 활동을 하는 것을 한 2,000명, 3,000명 가지고 필요한 활동만 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외청으로 되면 그 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통수권의 이 지원을 그대로 받고 군사정보기관을 그대로 받고 대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정보위원회나 국방위원회의 수시 점검을 받으면 지금처럼 이 어느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서 기무사나 군기구를 정치에 이용해 먹는 이런 건 차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아이디어도 또 하나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그 결과는 오늘 회의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오늘 이제 우리가 위원들이 모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그것은 앞으로 새로운 기구가 생기든지 아니면 지금 기구가 그대로 가든지 대단히 유익한 논의들을 해왔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정치 개입 차단, 민간 사찰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군내에서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설치되는 거,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논의들을 상당히 많이 해왔어요.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이제 보존하면서 아예 정치적으로 독립기구로 가는 게 미래적으로 맞는 거냐,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개혁이 가능한 거냐, 이런 논의까지를 오늘 하겠다는 거죠. 오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관련 내용도 독대는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같은 정부들은 민주정부에서는 독대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무사령관이 대통령하고 독대를 구태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그런 규정이 있어서 독대를 하라 이런 규정은 없어요. 다만 국군 통수권의 최고 책임자는, 국가 운명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죠. 그 국군 통수권자고, 그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이 자문기관도 다 두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군 통수권자가 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취득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것이 꼭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을 면담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안보실이나 민정수석실이나 참모진들하고 기무사가 예컨대 군정보기관이 정보를 유통하면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군 통수하는데 이 누수 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합참이나 상군 참모부, 해병대 등등을 관리하면서 어떠한 유사시 대비라도 국방부 장관이 총책임을 지고 하잖아요. 근데 또 국방부 장관이 정무적 기능도 많이 수행을 하잖아요. 싱가포르에 가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도 해야 되고 미국도 가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국방부 장관이 늘 이 국군 정보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늘 보고하고 이럴 수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와대 안보실이나 참모진들하고 이 군 정보기관하고에서의 이 보고를 통해서 국군 통수권자의 군 통수에 누수가 없도록 갖추는 거죠, 이게. 그 기능은 약화시킬 수 없는 거죠. 기무사 혹시 그러면 장성수 가지고 말들이 많던데 혹시 뭐 그거에 대해서 장성수나 기무사 이제 이 규모 뭐 몇 프로를 줄이느냐 뭐 어쩌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기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조직과 기능들 얘기해요. 그러면 앞으로 기무사가 군 내에서는 어떤 기능을 했는데 어디까지는 계속 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은 필요 없는 것들을 불필요하게 하고 있다. 이를테면 저희들이 보니까 기무사가 집시법 수사까지 한단 말이지. 그러면 기무사가 군인들에도 데모 나가냐? 예? 그래서 도로교통법 뭐 지킬 거 있냐?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집시법 같은 거 당신네들이 할 부분이 아니다. 또 무슨 남북교류협력법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그런 것을 왜 또 당신들이 한다고 하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그 분야에 관여했던 요원들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인원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도 되겠다 하는 게 나오는 거지 미리 막 20%, 30%, 50%를 자른다고 얘기하기 어렵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인원 감축을? 감축. 지금으로서는 난 예측을 못하겠어요. 여기 그래도 지금 인원에서 30% 정도는 축소를 해도 기능 발휘에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 위원님들 다수가 하고 계시는 걸로 봐요. 기무사 쪽에서는 뭐 14%까지만. 그건 기무사 의견이고. 네, 그거는 30%로 수렴된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는 고마운 것은 국방부 장관이나 어느 부분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동으로 가거나 서로 가거나 하는 게 없는 것이 지금 참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개혁에 대한 기대를 할 만한 시대에 있다. 그건 다행으로 봐요. 국방개혁도 좀 진행 중이고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 논의하신 사항들이 좀 이행 가능한 방안이라고 할까요?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언제쯤 좀 나올 수 있을지. 원래 제가 지금 우석대학교 총장으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바빠서 사실은 6월 말로 좀 끝내려고 그랬어요. 제가 바빠서 학교 사정이 바빠서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회의를 2번씩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힘들어하는데도 이렇게 해왔는데 그때는 뭐 절간처럼 조용하게 아주 토론 잘했어요. 기자분들이 뭐 이렇게 회의하는지도 몰랐을 거야. 그렇게 해왔는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6월 말에 이렇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7월 중순쯤은 우리 끝내보자. 그래서 아마 7월 19일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7월 19일에 끝내자 이런 결의는 한 적 없는데 아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문서 파동이 없었으면 오늘쯤 매듭을 져서 보고서 내고 끝냈을 거예요. 근데 문서 파동이 나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와서 그래서 새로운 또 논의가 필요한 이런 형편이 됐죠. 그러면 수사 지금 특수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 끝날 때까지는 계속 회의.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무사 형편이 어느 귀결점으로 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정쩡하게 결론을 낸다는 게 우리도 참 무책임한 게 아닌가 하는 또 이견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요.